안녕하세요. 데코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오래전에 공방을 운영할 때 고객님 주문 작품 중에 참 많은 다수가 애견 관련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공간 박스로 애견 하우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보통 강아지나 요즘은 고양이들도 참 많이들 키우시는데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개 거실에서 둥이들의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죠. 또 둥이들 장난감이나 사료, 간식, 또 외출용품 등 비품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공간 박스로 아랫부분에는 둥이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윗부분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둥이들 간식이나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해서 거실의 소품 가구처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앞에서 보여드린 몇 편의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목재를 덧대어 리폼을 하게 되면 가구를 마음껏 변형하여 변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박스에 다리를 길게 확장해서 세워서 전체 높이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로로 길이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둥이 공간이 너무 좁게 나와서 가로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탁화 작업을 하지 않고 나무를 접합을 시키기 때문에 나무가 공간 박스에 잘 밀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옆면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턱이 있으면 불과 한 2mm 2, 3mm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턱이 있으면 나무가 완전히 밀착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조립된 피스를 풀어서 이 옆면만 다시 다른 구멍으로 해서 피스를 박아서 이 윗면과 옆면이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 줄게요. 네, 옆면에 윗면 상판과 약간 턱이 있던 옆면을 조립된 피스를 풀어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번에도 코너에 다리가 될 나무는 레드파인 18T 집성 판재로 재단을 하였습니다. 이 전체 공간 박스에 키를 높여주기 위해서 밑에 공간을 한 450 정도 둥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 다리를 이 공간 박스의 높이보다 450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이 다리를 재단을 하였고요. 폭은 50mm와 32mm 앞에 영상과 동일하게 재단을 해서 50mm 짜리 4개 그리고 32mm 짜리 4개 해서 50mm와 32mm를 한 세트로 기역자로 이렇게 접합을 해서 코너에 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접합은 양면 테이프와 목공 본드를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목공 본드만으로 접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본드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본드가 튀어나오면 물걸레나 걸레를 이용하셔서 잘 닦아주시고요. 이 양쪽 끝선 기역자로 50mm와 32mm가 잘 맞을 수 있도록 맞춰서 이렇게 4세트 접합할게요. 네, 옆면입니다. 옆면에 양쪽 끝쪽으로 기역자로 접합한 나무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4.5T 미송합판을 덧대서 그냥 모양을 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12T 미송합판이거든요.
지금 다리를 키를 많이 확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옆면에 CBT 미성합판을 대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에 올라가는 가로바는 두께가 CBT 미성합판보다 더 두꺼운 18T 레드파인 다리와 같은 두께의 나무를 쓰거나 해서 이렇게 옆면을 대줄게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심하지 않게 하트 모양을 조금 주고 해서 옆면을 장식하도록 할게요. 네, 옆면에 하트 모양 직소기로 살짝 파서 모양을 내주겠습니다. 네, 옆면에 들어갈 CBT 미성합판에 하트를 이렇게 그려서 직소기로 파주었고요. 그리고 양쪽 옆면은 대패로 살짝 밀어준 다음에 사포로 살짝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옆면부터 목재를 부착을 할게요. 부착은 목공 본드를 이용하시고요. 본드가 건조되기까지 쉽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얇은 양면 테이프를 같이 겸해서 중간중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목공 본드로만 부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부착하는 순서는 앞쪽에 코너에 들어가는 다리 먼저 부착하시고요. 본드는 조금 넉넉하게 칠해주세요. 네, 코너에 다리 먼저 부착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가로바 먼저 부착하시고 중간에 들어가는 미성합판 CBT 부착하시고 다시 이 뒤쪽에 있는 코너 다리 부착할게요. 나무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또 본드칠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튀어나오는 본드는 물걸레나 걸레를 이용하셔서 잘 닦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옆면에 나무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면을 나무를 부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 끝쪽으로 기역자로 접합한 다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옆면에 모양을 낼 때 보통 4.5T 얇은 미성합판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밑에 공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키를 많이 높였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12T 미성합판을 이렇게 하트 모양을 주어서 이렇게 부착을 해 주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할게요. 네, 옆면이 작업이 다 되었고요. 둥이의 공간 아래쪽 부분에 D판입니다. 통풍을 생각해서 이 가구를 벽 쪽에 붙여서 사용할 때 굳이 D판은 안 대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구가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려면 아무래도 사면이 나무가 되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미성합판 4.5T 얇은 판을 이용해서 요 D판에 한번 대줄게요. 이렇게 네, 양쪽에 본드 칠하고 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판 대주었습니다. 네, 정면에 양쪽 문 디자인한 겁니다.
문은 아래 위에 가로반은 주지 않았고요. 이 공간에서 위에까지 이 공간에서 3mm 정도 여유를 주고, 또 좌우로 3mm 여유를 주고, 중간에 여유를 주고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는 12T 미소가판 전체 문 틀이 되는 사이즈, 그 다음 위에는 4.5T로 네, 4등분을 하고 아래 위 이렇게 가로 바를 주어서 전체 디자인했고요. 문은 앞전에 작업했던 디자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재단을 해서 양쪽으로 대패로 살짝 밀어주고, 그 다음에 사포로 살짝 다듬어 준 다음에 요 문틀이 되는 12T 위에 접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상판과 문을 제외한 바디 부분에 칠할 컬러를 만들어 볼게요. 수성 페인트 내부 백색에 요 컬러들은 아크릴 컬러 물감이고요. 아크릴 컬러 황색과 젓갈색을 살짝 섞었어요. 그리고 수성 내부용 백색을 섞어준 이유는 이 컬러들의 채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고요. 컬러를 섞은 다음에 여기에 물을 섞어서 조금 묽게 만들어 줄게요. 조금 묽게 해서 상판을 제외한 그러니까 문과 상판을 제외한 지금 나무를 덧대준 부분에 붓을 이용해서 컬러를 칠해 주겠습니다. 네, 나무를 덧대준 부분에 붓을 이용해서 만든 컬러를 전체 칠을 해 주겠습니다. 페인트는 조금만 묻혀서, 붓에 조금만 묻혀서 많이 문질러서 칠해 주세요. 상판을 올리기 전에 칠을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상판은 다른 컬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나무를 덧대준 부분에 칠을 해줄게요. 네, 옆면에 컬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판에 재단해 놓은 나무를 부착을 할게요. 전체 본드 칠을 했고요. 이번에는 패널로 작업하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잘랐습니다. 통으로 덮어줄게요. 몸체보다 좌우 또 앞뒤로 공간을 더 빼서 올려주면 더 보기가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빼준 치수만큼 표시를 하고 상판을 덮어줄게요. 네, 상판과 또 문은 브라운 계열의 컬러, 아크릴 컬러 로움버와 또 젓갈색 번트 시에나를 약간 섞어서 물을 좀 많이 섞어서 묽게 해서 칠해 줄게요. 네, 붓을 이용해서 많이 문질러서 칠해 주겠습니다. 네, 상판도 문과 같은 컬러로 칠을 해주겠습니다.
붓으로 많이 문질러서 칠을 해주세요. 네, 문에 부착해줄 손잡이에도 칠을 해줍니다. 네, 칠이 건조가 다 되고 난 후에 220방 사포와 같이 고운 사포로 전체 칼라 칠한 면을 살짝 사포하여서 표면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또 가장자리 라인도 조금 살려주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사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팅을 할 건데 코팅하기 전에 폼 브러쉬를 이용해서 터치를 살짝 주어서 모서리 부분도 살려주고 전체 질감이 너무 쨍한 느낌 나지 않도록 조금 빈티지한 효과도 주면서 이런 라인도 살려주는 터치 작업을 할게요. 짙은 브라운 계열의 컬러로 작업을 한 부분에는 이 골드 컬러로 터치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바디 부분에 이 밝은 컬러 칠해준 부분에는 짙은 브라운 계열 로움버나 번트 시에나 같이 젓갈색과 밤색을 이용해서 터치 작업을 줄게요. 네, 먼저 골드 컬러로 물을 섞지 않은 골드 컬러로 폼 브러쉬 이렇게 팔레트에 많이 문질러서 퍼뜨려 준 다음 이렇게 한번 터치하셔서 가장자리 부분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평면 부분에도 결 방향대로 이렇게 터치 작업을 해주셔서 조금 더 톤을 풍부하게 작업해 줄게요. 좀 조심스럽게 하셔서 작업하시고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갔다 싶으시면 건조시킨 후에 사포로 살짝 밀어서 네, 다듬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터치 작업 해줄게요. 네, 터치해준 컬러가 완전히 다 건조되고 난 후에 수용성 바니쉬로 코팅 작업해 주겠습니다. 밝은색 컬러 칠해준 부분부터 먼저 코팅해 주고 상판과 문, 손잡이 짙은 컬러로 코팅해 주겠습니다. 광도는 반광이나 유광이나 뭐 원하시는 대로 칠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전체 코팅 작업 해주겠습니다. 네, 문과 상판 그리고 손잡이 짙은 컬러로 칠해준 부분도 네, 코팅 해줄게요.
수용성 바니쉬를 발라서 건조시킨 후에 이 사포, 천사포 뒷면을 이용하셔서요. 네,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그러면 표면이 까실까실하고 또 바니쉬를 칠을 할 때 사용하던 뭐 붓털이나 또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표면이 매끄럽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코팅을 해주시고, 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작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타카를 사용하여 나무를 접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인트나 코팅제를 칠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칠해 주셔서 나무와 나무의 접합면을 좀 더 접합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게요. 네, 천사포의 날이 없는 뒷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코팅 올려줄게요. 네, 작업이 다 된 문에 경첩을 달아줄게요. 네, 경첩을 경첩 기둥이 문 끝선에 가게 한 다음에 문부터 먼저 경첩을 박으신 후에 몸체에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첩 부착할게요. 네, 문에 경첩을 부착한 후에 이제 바디 부분에 이렇게 아래 위 좌우 공간을 봐가면서 경첩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손잡이를 달아줄 위치를 잡아서 손잡이를 끼워줄 볼트 구멍을 내줄게요. 네, 이렇게 손잡이도 달아주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자석을 달고 이렇게 배터링 달아서 네, 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은 반려견들을 위한 이 공간을 밑에 주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예쁘게 장식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미니 어닝을 한번 달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공간에 달아줄 작은 어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닝에 먼저 가장 옆면이 될 12T 미성 합판에 100mm, 100mm 짜리 사각으로 오린 다음에 윗면을 50 주고 50에서 이 끝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닝의 옆면이 될 거거든요. 각도 절단기나 뭐 다른 공구는 없지만 요거 톱으로 자르고 해서 한번 미니 어닝을 만들어 볼게요. 네, 어닝의 옆면이 되는 나무를 톱질을 해서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닝에는 쫄대가 3개 들어가거든요. 이 옆면과 옆면을 이어주는 중간에 쫄대가 뒷면에 하나 그리고 앞면에 2개가 들어가는데 이 어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작은 미니이기 때문에 제가 쫄대를 그냥 2개로 줄였어요. 앞면을 조금 넓게 해서 줄였고요. 그리고 어닝을 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앞면에서 옆면을 이어주는 쫄대
지금 톱으로 이 옆면을 잘랐기 때문에 이 면이 직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면을 쫄대로 이어줘야지 앞에 날개도 달고 위에 지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각도 절단기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각도 절단기가 없기 때문에 요 각에 맞춰서 그냥 대패로 대패질을 몇 번을 해서 요 각을 날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대패질을 한 3, 4번 정도 해서 각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면이 되는 미승합판 앞쪽에 대어줄 쫄대 좀 넓게 해서 이렇게 대패로 밀어서 네, 각을 맞춰서요. 요면과 또 뒤쪽에 들어가는 쫄대 요면에 본드칠을 해서 이 옆면을 접합을 시켜 줄게요. 이럴 때는 타카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기는 한데 본드칠을 해서 테이프로 박스 테이프 같은 걸로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붙여서 잘 건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닝의 옆면이 되는 미승합판 CBT와 쫄대의 뒷부분 쫄대와 또 앞에 날개를 부착할 쫄대 이렇게 본드로 접착을 시켜서 잘 건조를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앞면에 날개를 부착할 건데 날개는 미승합판 4.5T 이렇게 제가 8등분을 해서 총 길이를 8등분을 해서 이렇게 재단을 하였고요. 날개는 요 길이보다 조금 더 넓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요 전체를 커버를 하고 약간 더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날개를 이제 전체 양쪽 옆면을 대패로 날려주고 그리고 요 밑에 곡선을 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 옆면이 되는 곡선이 옆면보다 더 내려오게끔 이렇게 미승합판 재단한 거에 사이즈에 맞춰서 종이에 오려서 미승합판을 한 뭐 3장, 4장 정도 포갠 다음에 그려주어서 직속이나 또 아니면 폭이 좁은 직구리 톱을 이용해서 이 곡선 모양을 오려줄게요. 네, 4.5T 미승합판을 네, 이렇게 아랫부분에 직구리 톱이나 직소기를 이용해서 약간 곡선으로 오려준 다음에 요 본체가 되는 앞면 위에 올려줄게요. 네, 본드 칠하였고요. 윗면 잘 맞춰 주셔서 네, 본드가 잘 건조될 때까지 뜨지 않게 네, 잘 부착하여 줍니다. 양쪽 옆면은 딱 맞거나 아니면 약간 이 날개가 조금 더 밖으로 나가도록 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부착해 줍니다. 네, 어닝의 앞면에 날개가 이렇게 예쁘게 잘 부착이 되고 건조가 다 안 된 후에 윗면 4.5T로 미승합판 4.5T로 재단을 했고요. 본드 칠하고 윗면으로 덮어 줄게요. 윗면이 약간은 더 커서 덮어줄 수 있는 게 좋겠죠. 작은 것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쫄대가 중간 부분에 약간 휜 부분이 있으면 건조될 때까지 테이프로 좀 고정을 시켜서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네, 본드가 잘 건조가 되어서 이렇게 잘 부착이 되고 난 후에 포인트 어닝이기 때문에 핑크로 예쁜 핑크 컬러로 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에도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음새 부분과 전체 좀 꼼꼼하게 칠을 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핑크 컬러로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해준 컬러가 다 건조가 되고 난 후에 고운 사포로 한번 밀어서 표면도 조금 다듬어주고 또 라인도 조금 더 살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아크릴 컬러, 골드 컬러 폼 브러쉬를 이용해서 터치를 조금 넣어줄게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 위주로 작업해 주시고 평면 부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터치 살짝 넣어줄게요. 과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터치 컬러가 다 마르고 난 후에 수용성 바니쉬로 코팅해 줄게요. 네, 코팅 작업을 해주고 또 표면도 매끄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문패도 이렇게 달아 주었습니다. 이제 이 바디 부분에 이 어닝을 달아줄 건데요. 혹시라도 뭐 해체를 하고 또 부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요 꺽쇠, 기역자로 된 꺽쇠를 이용해서 부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장에 좀 더 튼튼한 접합을 위해서 페인트 칠 마감이 다 되고 난 후에 원래 처음에 이 공간 박스와 이 나무를 접합했던 코너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투명 실리콘을 한번 작업을 해주게 되면 전체가 더 튼튼하게 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 아랫부분에는 긁힘 방지 스티커 붙여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간 박스를 이용하여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애견 하우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주어서 사료나 간식 또 여러가지 비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아래쪽에는 어닝으로 둥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예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둥이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